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파리올림픽의 화제의 중심인 안세영 선수의 부상이었던 슬개건파열이나 슬개건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재활운동 방법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슬개건염이란 무엇일까요? 슬개건염이란 허벅지와 정강이를 연결하는 질긴 섬유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그 스트레스는 주로 우리가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점프를 하는 동작, 주로 농구나 배구, 배드민턴 이런 동작에 의해서 착지할 때 건의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염증이 발생됩니다. 증상은 주로 무릎 앞쪽 쪽에서 누르면 통증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빨갛게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허벅지 근육과 연결되는 건 위쪽에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검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슬개건염의 검사 방법은 주로 동작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걷거나 뛰거나 점프할 때, 주로 걷거나 뛰거나 점프할 때 착지가 되겠죠. 그때 무릎 앞쪽에서 통증이 나거나 위쪽에서 통증이 날카롭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염증이 생길 게 빨갛게 부어오르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슬개건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검사 시에는 걸음을 걷게 하거나 살짝 뛰어보거나 점프를 해봤을 때 통증이 앞쪽과 위쪽에서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슬개건염을 예방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리포엠의 재활운동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슬개건조의 주위에 염증이나 통증이 있는 것을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통해서 완화시킨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거 꼭 주의해 주세요. 재활운동 방법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는 무릎과 관련된 고관절과 무릎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 강화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릎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둥근 강화를 실시합니다. 둥근 강화는 대둔근 강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일단 구부리시고요. 햄스트링이 활성화되지 않게 먼저 무릎을 구부린 후 가볍게 무릎을 살짝만 들어줍니다. 들 때 중요한 거는 골반이 흔들리거나 무릎을 구부릴 때 좌우로 이동돼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왼쪽 부위 골반을 가볍게 누른 후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킨 후에 엉덩이에 힘을 가볍게 줍니다. 자, 다음은 중둔근 강화입니다. 무릎을 핀 상태에서 살짝 구부려서 뒤에 중력선을 맞춥니다. 어깨와 고관절 사이가 일직선이 되게끔 중립 자세를 유지하고요. 그 상태에서 배에 살짝 배꼽을 당겨서 힘을 준 후에 골반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만 살짝 들어서 후부 중둔근을 강화시켜 줍니다. 자, 이때 엉덩이가 뒤로 가거나 엉덩이가 앞으로 가거나 되면 안 되고 항상 다리를 끌어올릴 때 중심선을 유지해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 들어올리면서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배꼽에 힘이 유지한 상태에서 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내릴 때 천천히 내려서 안정이 된 후에 내려줍니다. 다음은 중둔근과 골반 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이완시켜주고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동작입니다. 자, 팔꿈치를 가볍게 눌러서 견갑부를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밑에 고관절을 굴곡시킨 후에 다리를 쭉 펴줄게요. 네, 그래서 강배근도 같이 활성화되고 골반을 같이 주위의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거면서 내전근도 강화될 수 있겠죠. 유지하고 저기 위치 항상 유지해줍니다. 다음은 대퇴부 강화 훈련입니다. 자, 대퇴부를 강화시킬 때는 침범된 쪽 반대쪽 다리 무릎을 고정을 시키고 뒤꿈치를 눌러서 골반을 고정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아픈 쪽 다리를 펴서 대퇴부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대퇴부는 세 가지 나눠지기 때문에 먼저 앞쪽 대퇴부 근육을 활성화시키시고요. 자, 안쪽 대퇴부 근육을 강화시키고 힘을 주시고 내측으로 들어서 바깥쪽 대퇴부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자, 다음은
무릎 주변의 근육들을 안정화시키고 난 다음 쓸개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네, 첫 번째 운동 단계는 스쿼트 자세를 유지하면서 쓸개근에 압력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구부렸다 폈다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손을 모은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코어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엄지발가락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쪽 뒤꿈치를 들어서 스쿼트를 하는 자세입니다. 이럴 때도 가슴을 좀 모아서 코어 안정성을 확보한 후에 구부렸다 폈다 하시되 무릎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 위치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고요. 지금 이 자세와 같이 뒤꿈치를 들어서 반대쪽에 쓸개근에 압력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가급적이면은 자세를 유지하고 월에 밀착시킨 후에 실시하세요. 세 번째는 뒤에 손바닥을 벽에 밀착시킨 후에 후두골도 밀착시킨 후에 여기서 포인트는 쓸개근에 압력을 주기 위해서 다리를 완전히 들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가급적이면은 마지막 운동 방법으로, 재활 운동 방법으로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쓸개근을 강화시키는데 유용한 동작입니다. 다음 운동 방법은 계단 보행 시 쓸개근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고 스트레스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균형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법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 운동을 실시하기 전에 집안에 있는 수건이나 아니면 높이가 있는 물체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위에서 다리를 올려서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리를 가볍게 수건 위에 올려놓고 배에 가볍게 배꼽을 조여서 엉덩이까지 힘을 조여서 먼저 무릎과 체간이 안정성을 있게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허리에 가볍게 손을 올려놓고 중심 이동을 앞뒤로 진행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릎이 안쪽으로 가거나 바깥쪽으로 이동하지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 위치해서 앞뒤로 체중을 이동하면서 운동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위치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죠. 내려갈 때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 내려갈 때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건 위에 다리를 전체적으로 다 올려놓고 내려가실 때도 똑같이 착지하는 다리가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에 무릎이 위치하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뒤에 있는 발목이 전체적으로 잘 구부러질 수 있도록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무릎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할 때 뒤쪽에 있는 요 가재미 근이라고 하는데 그 근육도 같이 스트레칭 잘 될 수 있도록 스쿼트 하듯이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동작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를 때 동작, 그리고 내려갈 때도 무릎이 위치해서 가볍게 올라오는 동작. 자, 여기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쓸개근염 재활 운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쓸개근염에 대한 마사지 요법과 테이핑 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